요즘 금리 내려가니까 여러 자산들이 들썩이는데 금리 내려가면 가장 또 유리한 게 배당주 혹은 채권, 금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좀 회복이 이어질지 많이 힘들었거든요. 배당주들 소외받고 요즘 금리 올라가지고 힘들었는데 좀 부활하면서 회복세 이어질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채권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여러분들 TLT 얼마 전까지도 정말 핫했잖아요. 요즘 약간 좀 조용하긴 한데 TLT라는 미국의 장기 채권 ETF 국내 순매수 1위, 2위, 3위 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한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채권은 그래도 10월 바닥 대비 한 10% 넘게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해피해피하지 않을까? 그래도 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 쭉 늘려놓고 보면은 역사적 고점에서 아직 멀었습니다. 와 방금 보여드린 그 TLT거든요. 2020년 3월 171불을 찍고 지금 90불이니까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르려면 2배가 올라야 되는데 채권이 2배 오른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채권이 주식도 아니고. 다시 2배가 되려면 미국 금리가 0.5까지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좀 슬픈 얘기죠. 약간 너무 우울한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저 다시 보면서 2020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미국의 시장 금리가 0.5까지 내려갈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구나. 이때 당시에. 그때 채권이 역사적 최고가를 찍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물론 여기까지 다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금리 급등이 좀 진정되면은 그래도 좀 다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르진 않으니까 배당주, 채권 이런 것 좀 사볼까? 이런 매력도 관심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횡보하기만 해도 다시 배당주나 이런 것들 매력도 높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당주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지난주에 S&P 500에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이 1위였던 종목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 이미 써있는데 보스턴 프로퍼티스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리츠 기업입니다. 리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요게 S&P 500 전체 수익률 1위를 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요게 대표적인 금리 급등 피해주였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피해보는 대표 주식 당연히 그렇겠죠. 부동산 중에서도 이 보스턴 프로퍼티스가 뭐냐면 이런 삐까번쩍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등 핵심지의 상업용 빌딩을 가지고 있는 빌딩주 주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주식이니까 당연히 금리 급등에 최대 피해를 받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좀 조용해졌는데 상업용 건물들 큰일 났다. 요즘도 뉴스 나오긴 합니다만은 미국에 공실이 나서 샌프란시스코 큰일 났다. 빌딩들 임대가 안 나간다. 이러면서 건물들 위기에 처한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위기 터진다는 말 많았는데 그래서 이 리츠가 금융위기 때만큼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만큼까지 조금 못 미치지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죠.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안 빠졌는데 전 세계가 락다운 걸렸을 때보다도 지금이 더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금리 영향이 그 정도로 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배당률이 올라가죠. 거꾸로 배당률이 지금 8%까지 갔다가 6.2 정도까지 주가가 좀 반등했습니다. 여기 기별도 안 온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최저치에서 좀 올라가지고 배당률은 8까지 넘었다가 한 6.2까지. 지금도 배당률이 나쁘진 않죠. 물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배당을 삭감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위기가 길어진다거나 연준이 생각보다 고금리를 오래 유지한다거나 해서 이런 임대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휘청휘청하면 배당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금융위기나 이럴 때 배당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 정도로 지금 또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 준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식들 낙폭 과대주나 금리 급등 피해주로 관심이 좀 분산되고 있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도 좋았고 역시 또 제가 좋아하는 리츠 저는 이거 그냥 들고 배당 따박따박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주식인데 미국의 월배당 대표 리얼티 인컴도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오르진 않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훅 빠졌을 때 소개해드린 적 있었을 때가 배당률이 6%가 넘었었는데 6.6까지 갔다가 지금은 5.6입니다. 주가가 오르면서 기대 배당 수익률은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때 제 채팅창에도 얼마 전에 리얼티 인컴 50불 밑에서 주었어요 하신 분들은 지금 쏠쏠하죠.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도 오르고 하니까 배당주는 제가 그래서 떨어질 때 소개를 많이 해드려요. 떨어질 때가 기회거든요.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졌을 때. 오를 때는 배당주는 사실 크게 재미가 없고 떨어졌을 때 휘청휘청할 때 사두면 이제 따박따박 배당 받으면서 버티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이 5.6 지금도 낮은 건 아닌데 얼마 전에 6% 갔었죠. 이게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거나 생각보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월배당 대표 리츠. 요거는 마트나 편의점, 각종 유통, 리테일 시설들을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는 기업입니다. 그걸로 배당 주는 월배당 따박따박입니다. 연 배당률 기준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코로나 위기까지 빠졌다가 살짝 회복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렸지만 부동산 임대하는 기업들, 리츠 기업들 모아놓은 ETF도 주가가 최근에 코로나 때보다는 물론이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졌었어요. 부동산발 금융위기 때도 34% 빠졌는데 이번 2023년 10월 이때 금리 급등 때문에 37%까지 빠졌었다가 지금은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배당률도 한 5%까지 갔다가 3.5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ETF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속 있을 거예요. 부동산 지금 위험하다. 상업용 부동산 지금 잠깐 괜찮은 척 하는 거지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 아니다 나는 이제 최악은 지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한때 우리 서학개미 분들 순매수 10등 안에 들어갔던 코카콜라 이번에 많이들 사셨죠. 다행히 회복 중입니다. 소개 한번 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한 달 전쯤에 기적의 비만약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코카콜라니 펩시니 음식료 기업들 막 폭락을 했었는데 참 웃기죠. 지금은 그런 뉴스 싹 사라졌죠. 참 이게 악재를 부각시킬 때는 그렇게 무섭게 막 하지만 그때 또 용기 내서 사신 분들은 주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20%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10%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뭐 성장주처럼 막 화끈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당연히 아닙니다만은 배당 받으면서 노후 대비용이죠. 저는 이제 코카콜라는 들고 있는데 배당률이 한 3.5까지 갔다가 지금 3.1입니다. 코카콜라는 위기 아니면 배당률 3% 잘 안 넘어요. 그래서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3% 넘는 일이 코로나 때 한번 그 이후로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에요. 배당률 3% 넘는 게. 그래서 나중에 또 저금리가 오면은 3%도 대단해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종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코카콜라나 펩시나 우량 배당주도 여기 쭉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배당주를 많이 빠졌을 때 배당률이 평소보다 높을 때 평소라는 건 여기 있거든요. 5년 평균 코카콜라가 배당률 그 3.5 갔을 때는 평균 3.1보다 높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신호등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초록 색깔은 평소보다 지금 배당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배당률이 높을 때 줍줍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올랐을 때 팔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티면서 배당 받아도 되고 그런 관점입니다. 배당주는 엄청난 수익률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당주기도 한데 쓰레기 처리, 재활용 이런 것들 민간 기업들이 2곳 정도가 독과점으로 합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름부터가 쓰레기 처리 기업이고요. 리퍼블릭 서비스 이 두 기업이 거의 독과점인데 오죽하면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빌 게이츠가 거의 대주주급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1순위로 사모으고 있는 주식인데 이 정도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 중에 하나 가지고 말 나온 김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아요. 워낙 우량해가지고 그냥 쭉 우상향합니다. 쓰레기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사모으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소개 과거 해드린 영상인데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모니터링하는 우량 배당주들이어가지고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배당주들도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나홀로 떨어지는 주식이 바로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나홀로 역주행입니다. 이 주가 보이시나요? 와, 얘는 근데 코로나 수혜주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사이클 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 한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도주 한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한 사이클 쉬어야 되거든요. 다음 사이클이 와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지금 주가 빠진 거 보시면 코로나 저점 수준까지 왔습니다. 화이자 혼자 약간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률이 5.7까지 야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긴 했고요. 뭔가 또 나중에 제약이나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또 꿈틀꿈틀 할 때 다시 같이 오르겠죠.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차세대 먹거리 요즘 비만약 이런 건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서는 이 비만약 쪽이 되게 핫한데 화이자가 또 악재가 겹친 게 비만약 먹는 비만약 임상 실험하다가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발 중단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좀 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당주지만 확실히 엄청나게 재미없는 당분간은 악재만 가득 반영되어 있는 그런 배당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 나온 김에 소개해드렸고요. 추천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싸긴 하지만 단기 반등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 나온 김에 디즈니도 이제 배당을 3년 만에 다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짭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지금 돈도 없고 써야 될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주주들이 지금 경영권 분쟁하거든요. 디즈니가 지금 내부적으로 너무 논란이 많아요. 막 장사도 잘 안 되고 OTT도 엉망이고 이러니까 영화도 개봉하는 것마다 지금 참패하고 난리 났잖아요. 디즈니가. 그래가지고 지금 주주들끼리 막 싸움 나고 경영진들 이사회 자리 놓고 지금 경영권 분쟁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배당 줘라 뭐 싹 다 구조조정해라 막 이러면서 난리인데 그 와중에 배당을 일단 주긴 줍니다. 근데 그 전에 줬던 것보다 3분의 2도 안 돼가지고 배당률이 1%도 안 돼서 이거는 뭐 주주들도 욕 엄청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주냐 이러면서. 근데 코로나 때 배당 중단했다가 배당을 다시 주긴 합니다. 지금 고점 대비 52% 빠져 있고요. 악재만 가득하죠. 일단 디즈니 CEO인 밥 아이거가 회사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려낼지 지금 위기의 디즈니이긴 합니다. 주가가 코로나 때보다 더 빠져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점 얘기했고 역시 또 금리 내려가고 하니까 요즘 금도 박스권 돌파했거든요. 3년 박스권이거든요. 금 요즘 좀 관심도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금이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가고
2023년 올해 초에 은행 위기, 은행 파산 터졌을 때 한번 쫙 올라가고, 그러니까 확실히 금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해지 자산, 위기 방어 자산인데 내려가다가 요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번엔 진짜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요즘 금 얘기가 월가에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금이 올라가기 좋은 분위기다. 왜냐면 금리도 내려오지, 달러도 슬슬 내려오지. 물론 뭐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아니지만은 뭐 지정학 리스크도 좀 있고 해지용으로 금도 나쁘지 않다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뚫고 장기 랠리의 초입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금하고 은 ETF, 은 관련된 채굴 기업들, 금 관련된 채굴 기업들도 넣어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투자해보니까 투자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금하고 은, 원자재 투자는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리 뜻대로 꼭 위기라고 해서 꼭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엄청 선호하는 자산은 아니지만은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해봤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금 최근 10년 차트인데 이렇게 한번 오르다가 에너지 모으고 다시 고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컵 앤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대세 상승의 초입에서 보여지는 개구리가 점프하기 직전에 이렇게 뒷다리 한번 움츠렸다가 탁 튀어나가는 그런 기술적 패턴이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야, 이번에 뭐 금 올라가는 분위기 좀 나오나?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죠. 70년대의 금 사이클, 2000년대 금 사이클, 이번이 3차 사이클이다 하는데, 제가 원자재 투자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맨날 슈퍼 랠리 온다, 슈퍼 사이클이다 그랬는데 그거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잘 안 맞고, 원자재 투자는 변동성도 심하고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뭐 이런 도표들은 많이 나와요. 맨날 구리가 슈퍼 사이클이다,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번에 금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도 또 막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모로 금리, 달러가 좀 내려오면서 유동성이 좀 풀린다는 기대감에 여기저기가 들썩여지는 게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주 오늘 위주로 얘기를 해봤고, 지금 채권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배당주들인데 잘만 섞으시면은 배당률 4-5% 정도? 예적금보다 훨씬 낮고, 금리 계속 내려가면 이게 점점 더 매력이 있어지겠죠. 지금이야 기준금리가 4% 5% 넘어가는데 굳이 뭐 3% 배당주를 사야 되나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또 금리가 점점 미국도 기준금리 다시 낮아지면은 이런 것들 귀하거든요. 배당주 4-5% 넘는 것도 귀해져요, 그때 가면은. 그래서 미리 잘 매집해 두시면은 꽤 괜찮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노후 대비 계좌도 될 수도 있고 연금성 자산 계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업데이트 한 번씩 이슈 있을 때마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당주 빠질 때는 줍줍해놓고 노후 계좌로 아예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좋더라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이번에 산 게 수익률이 얼마인지 안 봐도 되고, 그냥 배당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배당 들어왔네 하면서 뭐 리얼티 인컴 추매한 거 배당 이만큼 들어왔네, 뭐 이렇게 확인하시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금리 덕분에, 금리가 워낙 잘 내려와준 덕분에 여러모로 좋았는데, 돌아오는 주도 그렇고 남은 기간 동안 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향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얘기가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구독자분들도 이 미국 10년물 금리를 켜놓고 한번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은 투자 판단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은 배당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여러 증권사를 혼합해서 쓰시는 분들은 배당금 하나하나 기록하고 체크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우셨을 텐데요. 여기 보이는 미래에셋증권의 배당 플래너라는 서비스가 이런 고민하시는 배당 투자자분들께 아주 유용할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예시 화면처럼 증권사의 모든 배당금이 연결되면서 월별로 어떤 종목에서 얼마의 배당금을 받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투자금으로 월마다 이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구나, 이런 것들을 굳이 직접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아도 돼서 향후에 투자 계획 세우기에도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월마다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이 언제 배당을 주는지 하나하나 찾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 배당 플래너 서비스 안에서 아주 쉽게 원하는 배당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배당주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